자, 우리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바로 데이터베이스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세 가지 다른 얼굴을 가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왜 하나로는 절대 안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은행 앱, 점심 먹고 보는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보를 저장하고 또 관리하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면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 문제가 제각기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필요한지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살짝 짚어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60년대에는 정말 단순한 파일 시스템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시대가 열리고 빅데이터가 터져 나오고 지금은 AI 시대까지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시대마다 새로운 도전 과제가 주어졌고 그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진화의 과정에서 데이터 세계의 주인공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선수들을 한 명씩 만나보시죠.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꼼꼼하고 신속한 은행 창구 직원 같아요.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수많은 거래를 단 1초의 오차나 지연도 없이 100% 정확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철칙이 있어요. 동시 접속자도 많아야 하고 응답도 빨라야 하고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ACID라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뭐랄까 헌법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은행 송금을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돼요. 자, 돈을 보낼 때 돈이 내 계좌에서 나가고 상대방 계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한 묶음으로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 돼야 해요. 이게 바로 원자성이고요. 그리고 거래 후에 계좌 잔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겠죠? 이게 일관성. 또 내가 송금하는 동안 다른 거래가 끼어들면 안 되고요. 이게 고립성이죠. 마지막으로 송금이 딱 완료되면 정전이 나도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아야 합니다. 이게 지속성이에요. 이 4가지 ACID가 모두 지켜져야 우리가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수가 지금 이 순간에 정확한 거래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친구를 만나볼게요. 지금까지 쌓인 모든 데이터를 뒤져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아내 이런 임무를 맡은 데이터 탐정, 바로 분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얘는요, 아주 크고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데 아주 특화된 녀석이죠. 이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속도입니다. 수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훑어서 답을 찾아낼 수 있게 설계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올해 미국 전역에서 할인했던 상품 중에 마진 높은 식료품을 같이 사게 만든 베스트 상품 10개가 뭐야? 어때요? 감이 오시죠? 이런 질문이야말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 되는 통찰력을 주잖아요. 바로 이런 걸 하려고 만든 게 분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핫한 최신 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AI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친구는 앞선 둘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바라봅니다. 마치 똑똑한 사서처럼요. 이 시스템은요, 벡터 인베딩이라는 아주 특별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단어나 문장, 이미지 같은 데이터의 의미를 숫자로 된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들은 이 좌표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모여있게 되죠. 자,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존 검색창에 프로그래밍용 최고 노트북이라고 치면 그냥 그 단어가 들어간 페이지만 짜자주잖아요. 그런데 AI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시멘틱 검색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야 할 컴퓨터는? 이라고 물어봐도 이 사람은 고성능 CPU랑 넉넉한 램이 달린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를 찾는구나 하고 맥락을 이해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자, 이렇게 3명의 선수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을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차이점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기 I/O 패턴,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트랜잭션은 어때요? 결제처럼 작은 데이터를 빠르게 쓰는 작업이 대부분이죠. 반면에 분석은요, 연간 매출 보고서처럼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한 번에 읽는 작업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AI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서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확실한 거죠. 이제 왜 기업들이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따로 혹은 섞어서 쓰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각 작업에 딱 맞는 최고의 도구를 쓰는 건데,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도 골치 아픈 점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각 분야 최고의 선수들을 다 데려와서 쓰는 건 물론 좋죠.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해요. 이걸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 분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서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각자의 전문 분야는 영원히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